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산유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산유화를 지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는 진달래꽃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 시 산유화는 산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1920년에 창작된 사문보의 민요조 서정시의 대표작입니다. 산유화는 짧고 간결하면서 평범한 시어를 단순히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울림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산에 피는 꽃은 산에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자연물이고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산속에 홀로 피고 지는 꽃을 보면서 생명의 탄생, 소멸, 존재의 고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평범한 자연 현상을 보여주면서 탄생과 소멸의 반복이라는 자연의 질서 속에 놓여있는 모든 생명체가 지니는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연이 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과 사연은 서술어인 피내와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시어와 시행 배열, 문장의 구조도 같은 변형된 수미상관 형식입니다. 2연과 3연은 형태상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연의 사행은 사문보, 1, 2, 3행은 각각 이름으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3음보를 이루고 있고 3연의 일행은 사문보, 2, 3, 4행은 각각 이름보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3음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연에 사문보가 2번씩 나타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음보의 배열에 변화를 주어서 형식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산유화 이련부터 보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1년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산에 꽃이 핀다는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행의 산은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존재가 생성하는 공간인 자연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생성하고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행을 보면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순서를 바꾸고 가을을 갈로 줄여서 표현해서 소리를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을 위해서 겨울을 제외한 계절 순서를 바꾸어 표현했지만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은 가을을 줄여서 표기한 말로 줄임말을 사용해서 시적 간결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은 시적 허용이 쓰인 단어로 일상의 언어 규범에서 벗어났지만 미묘한 의미를 드러내거나 음악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를 보면 서술어에 종결음이 네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네는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반복되어 쓰여서 가군의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배제돼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련의 운율을 보면 삼음보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요. 일행은 이음보, 이행은 이름보, 이렇게 일행과 이행이 합쳐져서 삼음보를 형성하고 삼행은 이음보, 사행은 이름보, 삼사행이 합쳐져서 삼음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음보를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삼음보,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삼음보. 민요에 삼음보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삼음보를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연을 보면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를 일행에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일행과 이행에 나누어서 배치해서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산과 꽃 사이의 거리감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에서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꽃은 단순히 식물의 한 종류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나타냅니다. 이 꽃은 혼자 있는 고독한 존재이면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하는 거죠. 사행의 저만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저만치 거리를 두고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 또는 꽃과 꽃 사이의 거리 또는 꽃과 인간 세계의 거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꽃은 어떤 대상과도 거리를 두고 외롭게 피어 있어서 존재들 사이에 거리감을 드러냄으로써 고독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 간의 거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모든 해석들은 존재들의 근원적인 고독을 보여줍니다. 저만치의 두 번째 해석은 저렇게 또는 저처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는 1, 2, 3행이 각각 이름보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3음보를 이루고 있고 사행은 홀로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의 중심 내용은 산에 혼자서 피어있는 꽃을 제시해서 존재의 고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년을 볼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데요. 그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습니다.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그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 있기 때문에 꽃과 마찬가지로 새 또한 외로운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는 좋아.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면 작은 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 있는데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새가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작은 새는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의 외로운 감정이 이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스스로 산에서의 삶을 선택한 새처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수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새는 꽃을 동경하고 꽃과 교감하고 싶어서 산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혼자인데요. 이것을 통해 운명적인 고독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산을 선택한 작은 새는 의지가 있는 인간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은 일행이 삼음보, 2, 3, 4행이 각각 이름보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삼음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2연과 3년은 형태상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연의 4행은 삼음보, 1, 2, 3행은 각각 이름보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삼음보를 이루고 있고 3년의 일행은 삼음보, 2, 3, 4행은 각각 이름보로 3개의 행이 합쳐져서 삼음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3년에서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보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년과 사연은 서술어만 다르고 시어와 시행 배열이 동일합니다. 1년의 피내를 마지막 연인 사연에서 진해로 바꾸어 동일하게 반복하는 변형된 수미 상관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년을 끝년에 다시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 즉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호응가는 것을 수미 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수미 상관이 쓰여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하며 시적으로 완결된 느낌을 줍니다. 1년이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고 주제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서는 산에 꽃이 피었는데 사연에서는 꽃이 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통해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강조하며 대자연의 섭리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은 꽃이 피고 지는 장소로 존재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공간입니다. 꽃은 여러 계절에 걸쳐서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존재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순환적 원리와 자연의 섭리, 질서를 보여주는 자연물이 바로 꽃입니다. 종결음이 내를 반복하여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2행이 삼음보, 3, 4행이 삼음보 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산에서 지는 꽃을 제시하여 존재의 소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유화를 다 배웠는데요. 이 시 산유화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보면요. 4개의 연이 모두 사행으로 되어 있고 종결음이 내로 끝나고 있습니다. 각 연에 삼음보가 2번씩 나타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삼음보를 한행, 두행, 세행 등으로 다양하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첫연과 마지막 연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2연과 3연은 시행의 길이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산에서 꽃이 지네 등의 시어 또는 식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 쓰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보면 산은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꽃이 피고 지는 곳이면서 자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꽃은 산에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로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자연으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존재로 화자의 분심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이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산유화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유화의 주제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통한 자연의 질서와 존재의 고독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일련과 사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하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종결음이 뇌를 반복해서 가군의 효과를 얻고 감정의 절제를 보여줍니다. 3번, 미묘적 율격인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을 하거나 한 행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은 기본적으로 3음보가 2번 쓰이고 있습니다. 4번,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번,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산유화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